나이가 들수록 집안일이 왜 이렇게 힘들어질까요? 예전에는 휙휙 해치우던 일들이 이제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힘에 부치고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 어느새 집안이 엉망이 되어서 마음까지 무거워지는 경험. 아마 많은 분이 공감하실 거예요. 어지러운 집을 보면 괜히 마음도 어수선해지고 손님이라도 올까봐 걱정이 앞서기도 하죠. 몸이 편안해야 마음도 편안한데 집안일은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허리나 무릎이 아파서 쭈그리고 앉아 청소하기가 엄두가 나지 않을 때도 있고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6가지 간단한 습관만 따라 하시면 나이가 들어도 깔끔하고 정돈된 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답니다. 마치 마법처럼 집안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비결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영상에서는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수록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쉽고 현명한 6가지 비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힘들이지 않고도 항상 깨끗한 집을 만드는 방법들이죠.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아마 깜짝 놀랄 만한 특별한 팁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습관부터 알아볼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집안일 중 하나가 바로 쌓여있는 설거지, 널브러진 옷가지, 그리고 여기저기 놓여있는 잡다한 물건들을 치우는 일일 텐데요. 첫 번째 습관은 바로바로 정리하는 습관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이 습관이야말로 집안일을 줄이고 집을 항상 깔끔하게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비법이랍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고 나면 설거지통에 그릇이 수북이 쌓여서 다음날 하려고 미루다가 결국 싱크대가 지저분해지고 냄새까지 나게 되는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외출하고 돌아와서 벗은 옷을 의자 위에 툭 던져 놓았더니 어느새 옷 무덤이 생겨서 방이 답답해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사용한 물건들을 그때그때 제자리에 두지 않으면 작은 물건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한꺼번에 치우려면 엄두가 나지 않는 대작업이 되어버리죠.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허리나 무릎이 아파 긴 시간 서서 설거지를 하거나 쭈그리고 앉아 옷을 정리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미루고 또 미루다가 결국 몸과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바로바로 정리하는 습관은 이런 악순환을 끊어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밥을 먹자마자 바로 그릇을 씻거나 최소한 물에 담가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설거지할 때 훨씬 수월해져요. 설거지 거리가 조금씩 있을 때마다 바로 처리하면 묵은 때가 생기지 않아 힘들이지 않고도 깨끗하게 닦을 수 있답니다. 저도 예전에는 설거지를 한 번에 몰아서 하곤 했는데 요즘에는 밥 먹고 바로바로 하는 습관을 들이니 싱크대가 항상 깨끗해서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출 후 돌아오면 입었던 옷을 의자에 던져두지 마시고 바로 세탁기에 넣거나 옷걸이에 걸어두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단 몇 초만 투자하면 나중에 널브러진 옷들을 한꺼번에 정리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입었던 옷을 그대로 두면 주름이 잡히고 옷이 상하기도 쉽고요. 옷걸이에 단정하게 걸어두는 작은 습관 하나가 옷장을 깔끔하게 유지하고 다음날 입을 옷을 찾을 때도 헤매지 않게 해줍니다. 이처럼 사용한 물건은 바로 제자리에 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리모컨을 사용하고 나면 제자리에, 안경을 벗으면 안경집에, 책을 읽고 나면 책꽂이에 꽂아두는 것처럼 말이죠. 작은 물건들이 제자리를 찾으면 집안 전체가 훨씬 정돈되어 보이고 무엇보다 물건을 찾느라 시간을 낭비할 일이 없어져서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가끔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거나 찾느라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습관이 그런 불편함을 크게 줄여줄 거예요. 이 바로바로 정리하는 습관은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을 발합니다. 몸의 에너지가 예전 같지 않으니 한 번에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는 대청소보다는 매일매일 조금씩 에너지를 쓰는 소소한 정리가 훨씬 효율적이고 부담이 없기 때문이죠. 이 습관을 통해 여러분의 집은 항상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이고 청소에 대한 부담감도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한 물건을 바로 제자리에 두는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큰 변화를 가져오는데요.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집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습관을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매일 15분 청소 습관입니다. 청소라는 단어에 지레 겁먹지 마세요. 15분이면 충분해요. 온 집을 다 청소하는 게 아니라 매일 딱 15분만 특정 공간을 가볍게 정리하거나 닦는 거예요.
이 습관은 매일 청소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줄여주면서도 집안 전체의 청결도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마법 같은 비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청소라고 하면 하루날 잡고 땀 뻘뻘 흘리며 대청소를 하는 것을 떠올리실 텐데요. 나이가 들면 이런 방식은 몸에 큰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15분씩 작은 부분을 청소하는 것은 거의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어떻게 15분만으로 집이 깨끗해지냐고요? 비법은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에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쌓이는 먼지나 오염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고 나중에는 닦아내기가 훨씬 힘들어지죠. 하지만 매일 15분씩 그날그날 생기는 가벼운 오염을 제거해주면 묵은 때가 쌓일 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 후 싱크대 상판을 행주로 쓱 닦아내는 데는 2분도 채 걸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2분이 모여 한 달 후에는 항상 깨끗한 주방 상판을 만들게 됩니다. 저녁에 뉴스를 보면서 거실 바닥을 빗자루나 무선 청소기로 한번 가볍게 쓸어내는데 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노력이 매일 쌓여서 집안 전체에 먼지가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월요일 아침에는 화장실 세면대와 거울만 닦는데 5분, 병이 내부를 솔로 한번 쓱 문지르는데 5분, 이렇게 딱 10분만 투자해보는 거예요. 화요일에는 주방 가스레인지 주변에 튄 음식물을 닦아내는데 5분, 식탁을 깨끗이 닦는데 5분, 이렇게 10분만 투자하는 식입니다. 수요일에는 침실 창틀 먼지를 닦고 바닥을 가볍게 쓰는데 15분 정도를 할애하고요. 이렇게 요일별로 혹은 공간별로 15분씩 목표를 정해두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머를 설정하고 알람이 울리면 멈춘다는 거예요. 15분이 지나면 미련 없이 청소를 멈추고 다른 일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청소에 대한 압박감이나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성취감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청소를 하고 나면 눈에 띄게 깨끗해진 공간을 보며 뿌듯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성취감이 다음 날도 청소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죠. 또한 갑자기 손님이 찾아와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늘 기본적인 청결이 유지되고 있으니 말이죠. 매일 15분 청소는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선물하고 작은 일도 꾸준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며 무엇보다 항상 깔끔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얻는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바로바로 정리하고 매일 15분씩 가볍게 청소하는 습관만 들여도 집안일이 훨씬 수월해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습관들은 집안에 불필요한 물건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큰 청소 부담을 줄여줄 겁니다. 세 번째 습관은 바로 하나를 들이면 하나를 비우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 댁에 방문해보면 정말 깨끗하게 청소를 잘 하시는데도 어딘가 모르게 복잡하고 답답해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물건이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물건이 너무 많으면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를 해도 깔끔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청소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물건이 많으면 먼지가 쌓일 공간도 많아지고 물건들을 일일이 드러내고 닦아야 하니 손이 더 많이 가죠. 새 물건을 살 때는 항상 그만큼 어떤 물건을 버릴까를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물건이 집안에 쌓이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아주는 아주 현명한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새 옷을 한 벌 사셨다면 옷장 속에 있는 낡고 잘 입지 않는 옷 한 벌을 버리거나 기부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옷장은 늘 한정된 공간인데 새 옷만 계속 사들이면 결국 옷장이 터져나가고 옷들을 구겨 넣거나 여기저기 던져두게 됩니다. 이는 결국 집안 전체를 어지럽히는 원인이 되죠. 주방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쁜 새 그릇이나 컵을 하나 샀다면 깨져서 사용하기 어려운 그릇이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컵 하나를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주방 수납장이 항상 깔끔하게 유지되고 필요한 그릇을 찾기도 훨씬 쉬워집니다. 이 습관은 단순히 물건의 양을 줄이는 것을 넘어 우리의 소비 습관과 삶의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리정돈이라고 하면 마치 엄청난 결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이 하나를 들이면 하나를 비우는 습관은 매우 자연스럽게 물건을 정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잡지나 전단지처럼 한 번 보고 버려야 할 것들은 바로 재활용 쓰레기통에 넣고 더 이상 읽지 않는 책은 도서관에 기증하거나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에 꼭 필요한 물건들만 남게 되고 집은 훨씬 넓고 시원하게 느껴질 거예요. 물건이 적으면 청소할 때도 훨씬 수월해지고 집안 공기도 훨씬 쾌적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음도 홀가분해지고요. 이렇게 물건을 줄여나가는 습관은 집을 넓어 보이게 하고 청소를 훨씬 쉽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습관은 매주 특정 공간 집중 청소입니다. 앞서 매일 15분씩 가볍게 청소하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그 습관은 매일매일 쌓이는 먼지나 오염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둔다면 이 네 번째 습관은 주 1회 정도 특정 공간을 좀 더 신경 써서 깊이 청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청소는 힘들지만 작은 구역을 정해서 깊이 청소하는 건 할 만하죠. 이 습관의 핵심은 전체를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않고 나누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주 월요일 오전에는 욕실 청소의 날로 정하는 거예요. 이때 욕실 전체를 다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세면대와 병이만 집중적으로 닦는 겁니다. 병이는 솔질을 깨끗이 하고 세면대는 물때를 제거하는 식으로요. 그리고 화요일 오전에는 주방 청소의 날로 정해서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주변의 기름때를 집중적으로 닦아내는 거죠. 수요일에는 침실의 창문 틀을 닦거나 침대 밑 먼지를 청소하는 식으로요. 이렇게 요일별로 작은 공간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청소하면 큰 부담 없이 집안 전체를 주기적으로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중에 날 잡아서 한 번에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다가 결국 몸도 힘들고 시간도 부족해서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주 작은 구역을 정해놓고 꾸준히 청소하면 묵은 때가 쌓일 틈이 없어 청소 자체가 훨씬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욕실 병이는 매주 한 번씩만 신경 쓰여서 닦아도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일 15분 청소는 가벼운 먼지를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지만 매주 특정 공간 집중 청소는 조금 더 꼼꼼하게 물때나 기름때 같은 묵은 오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습관은 청소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도 크게 줄여줍니다. 오늘은 주방 상판과 싱크대만 깨끗이 닦으면 돼 라고 생각하면 훨씬 마음이 편하죠. 이렇게 작은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성취감을 느끼고 다음 주 청소에 대한 동기부여도 얻을 수 있습니다. 친구분이나 자녀분들이 갑자기 방문하셔도 집이 지저분한데 어떡하지? 하며 당황할 일이 없을 거예요. 늘 어느 정도 청결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매주 특정 공간 집중 청소 습관은 여러분의 집을 항상 빛나게 하고 청소의 즐거움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이렇게 주간 계획을 세워 조금씩 집중적으로 청소하는 것은 집안일을 훨씬 체계적이고 부담 없이 만들어줍니다. 이제 마지막 두 가지 습관은 청소를 더욱 쉽게 만들어주는 도구 활용법과 주변의 도움을 받는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청소 도구 활용 및 도움 요청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우리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리고 관절 여기저기가 불편해서 쭈그리고 앉거나 허리를 숙여 청소하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 억지로 몸을 써서 청소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는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지혜로 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청소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힘들이지 않고도 청소를 쉽게 할 수 있는 좋은 도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봇 청소기는 바닥 먼지 청소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알아서 집안 구석구석을 다니며 먼지를 빨아들여 주니 허리 숙여 빗자루질을 하거나 무거운 청소기를 끌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로봇 청소기를 돌려놓으면 항상 깨끗한 바닥을 유지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긴 손잡이가 달린 빗자루나 먼지떨이, 그리고 물걸레도 적극 활용해 보세요. 허리를 숙이지 않고도 바닥을 쓸고 닦을 수 있어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특히 물걸레의 경우 요즘에는 물기가 적당히 조절되어 나오거나 일회용으로 된 제품들도 많아서 걸레를 빨고 말리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쓱 닦고 버리면 되니 얼마나 간편한가요? 창문이나 높은 곳에 먼지를 닦을 때는 긴 막대형 청소 도구를 사용하면 안전하고 쉽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녀나 손주들이 집을 방문했을 때, 아유, 너희들 오니 집이 너무 지저분하다, 미안하다 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얘들아,
엄마 허리가 좀 아픈데 저기 창문 좀 닦아줄래? 손주야, 할머니 저기 침대 밑에 먼지 좀 쓸어줄 수 있니? 하고 솔직하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자녀들이나 손주들은 기꺼이 도와줄 겁니다. 함께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가족 간의 유대감도 깊어질 수 있고 여러분의 부담도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여유가 되는 분들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전문 청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묵은 때를 한 번에 제거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알려드린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을 테니까요. 청소는 혼자서 끙끙 앓는 일이 아니라 필요한 도구의 도움을 받고 주변의 손길을 빌리는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도구의 도움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필요한 지혜입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습관은 비워두는 공간 만들기입니다. 청소가 끝난 후에도 집이 깔끔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혹시 너무 많은 물건들이 나와 있어서는 아닐까요? 눈에 보이는 공간을 비워두는 것만으로도 집은 훨씬 넓고 정돈되어 보입니다. 이 습관은 청소의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시각적인 편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어 식탁 위를 생각해 보세요. 식사를 하지 않을 때도 수저통, 양념통, 영양제통, 신문, 잡동사니 등이 어지럽게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식탁은 식사 공간이 아니라 물건 쌓아두는 공간이 되어버리죠. 식사를 마친 후에는 식탁 위를 깨끗이 비워두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수저통이나 양념통도 사용 후에는 서랍이나 수납장에 넣어두고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올려두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렇게 비워둔 식탁을 보면 마음이 그렇게 시원하고 개운할 수가 없을 거예요. 갑자기 손님이 오더라도 당황할 필요 없이 바로 차를 내어놓을 수도 있고요. 거실, 테이블 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모컨, 안경, 신문, 책, 간식 그릇 등이 어수선하게 놓여 있다면 아무리 바닥을 쓸고 닦아도 거실 전체가 지저분해 보입니다. 필요한 물건 몇 가지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서랍이나 수납장에 정리해 두세요. 잠시 앉아서 쉬는 공간인 거실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으면 우리의 마음도 훨씬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방 상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한 양념통이나 작은 조리 도구들만 꺼내두고 나머지는 모두 수납장에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워둔 상판은 요리할 때도 훨씬 효율적이고 설거지 후에도 물기만 쓱 닦아내면 되니 청소도 훨씬 쉬워집니다. 이 비워두는 공간 만들기는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것을 넘어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주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물건이 많으면 시선이 분산되어 산만해지고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복잡해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중요한 공간들을 깨끗하게 비워두면 마치 여백에 미가 있는 그림처럼 집안 전체가 훨씬 넓고 편안하게 느껴질 거예요. 청소할 때도 물건을 일일이 옮길 필요가 없어 훨씬 간편하고 먼지가 쌓이는 공간도 줄어들어 청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평온함과 깔끔함을 선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깔끔한 집을 유지할 수 있는 6가지 간단하지만 강력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사용 후 바로 정리하는 습관으로 지저분함을 쌓아두지 않고 매일 15분씩 가볍게 청소하는 습관으로 꾸준한 청결을 유지하며 하나를 들이면 하나를 비우는 비움의 습관으로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매주 특정 공간을 집중적으로 청소하는 계획적인 습관으로 대청소 부담을 덜고 청소 도구를 적극 활용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현명한 습관으로 몸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각적으로 편안함을 주는 비워두는 공간을 만드는 습관으로 마음의 평화까지 얻을 수 있었죠. 처음부터 이 모든 습관을 다 실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기적을 만들 겁니다. 이 습관들을 여러분의 일상에 조금씩 녹여낸다면 분명 여러분의 집은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변모할 거예요. 기억하세요. 건강과 행복을 위해 큰 변화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더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 거예요. 집은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쉬고 활력을 얻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집은 여러분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깨끗한 집에서 얻는 편안함과 활력은 여러분의 황금기를 더욱 빛나게 해줄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습관들 중에서 어떤 습관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아니면 여러분만의 특별한 청소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지혜를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는 더 많은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응원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충분히 멋지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의 황금기를 마음껏 누리세요.